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TSC 강사 장민영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적중 특강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2021년 4월 TSC 시험을 대비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첫 번째로 다뤄볼 파트는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화면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질문이 들리면 답을 6초 안에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부분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세 가지 점을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문제 푸실 때 공부하실 때 첫 번째 중요한 점은요. 준비 시간에 여러분 그냥 이게 문제를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되고요. 준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3초라는 시간 동안에요. 시험장에 가셨을 때 그림을 보자마자 만약에 숫자가 나와 있다면 이 숫자를 조그만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링이야오 링쌍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과 읽어보지 않고 바로 답변을 하는 거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숫자 말고도요. 만약에 뭐 동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명사들이 그림에 나와 있을 때 그거를 반드시 한 번쯤은 자그마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발력을 길러주세요.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6초 안에 내가 해야 되는 문장을 바로 그쵸? 얘기를 해야 되는 비교적 좀 순발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 나는 이 단어 눈으로 알아. 나 이거 단어 뜻 알아라고 공부하시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그 그림을 보고 혹은 그 한글에 대한 뜻을 보고 바로 중국어로 나올 수 있는지 바로 말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순발력 있게 나오는지 그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점은요. 이 부분에서 필수 대답을 하실 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문형으로 얘기를 하시기보다는요. 질문에 나와 있는 문형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짧게 짚어본 이 부분의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살려서 오늘 저와 함께 숫자 번호 문제들 세 가지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는 전화번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질문 보실게요. 他的手机号码是多少? 그녀의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는 몇 번입니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쵸? 이 특강 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자, 다들 이거 전화번호 얘기할 때 숫자 0은 링, 숫자 1은 야오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대답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어떻게 나의 상황에 맞게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녀의 전화번호는 몇 번이냐? 그럼 거의 10분 중에 한 8분 분들은 이 질문을 아까 제가 최대한 활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他的手机号码是 이걸 살려서 얘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나의 중국어 학습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점 잘 기억하고 시험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대답을 빠른 시간 내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요. 최대한 살려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요. 전화번호 얘기하는 것조차 너무 벅차요. 이거 얘기하다가 끊겨야 하시는 분들은 숫자 번호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이 질문에 대한 문장을 살리지 마시고요. 핵심 전화번호만 6초 안에 빠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셨죠? 해서 저는요. TSC 우선 당장 4급 따는 게 급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핵심 답안만 실수 없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실게요. 그녀의 전화번호는 010 숫자 0은 0, 1은 야오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010 하시면 안 됩니다. 010 3516 1234 이 숫자만 제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도 조금 이 문장을 알아듣고 바로 반응해서 따라할 수 있어요. 이 따라할 수 있는 속도가 한 2초 안에 나올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한 문장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他的手机号码是 01035161234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전화번호 같이 이렇게 숫자가 길게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접하셨을 때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내가 이거를 빠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분들은 다 전체 문장 살려서 6초 안에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게 너무 부담된다. 나는 자꾸 끊긴다 답안이 하시는 분들은 핵심 답안, 전화번호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볼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방번호를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저희 이 부분 아까 저랑 첫 번째 포인트 세 가지 짚어봤던 거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준비 시간에 하셔야 되는 거는 뭐였다? 준비 시간에 이렇게 1045라는 번호가 보이면요. 작은 목소리로 1004라고 혼자 얘기를 해보셔야 핵심 답안 얘기할 때요. 유창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他住在几号房间? 그는 몇 호에 삽니까? 라고 방번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앞에 문제와 유사하게요. 첫 번째, 저는요. 他住在를 알아는 들었지만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하거나 바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핵심 답안만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방을 얘기하는 방법은요. 자, 방번호에 이렇게 네 글자가 나오더라도 숫자가 좀 크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요. 2004 이렇게 읽지 마시고 숫자를 각각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숫자 1은 마찬가지로 야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방번호 말씀하실 때 숫자 1은 야오. 자, 0이 두 가지, 그죠? 0이 두 개가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똑같이 각각 읽어주셔야 돼요. 이걸 한 번에 야오링스라고 하시면 104호가 되니까요. 0 두 개 각각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야오링링스. 자, 그 다음에 저희 방번호 얘기할 때 호는 하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04호 방이라는 말은요. 야오링링스 하오 방지엔이라고 핵심 답안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어 다 가볍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답안 보시면 좋겠죠. 他住在 몇 호에 산다? 1004号房间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번호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방번호도 여러분 숫자 1은 야오라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숫자 0이 가운데 두 개 나오면 각각 다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방번호 얘기하실 때 호는 하오 라고 꼭 붙여주시고요. 방번호도 마찬가지로 숫자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무조건 질문의 문장을 따라 하시기보다는 숫자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그냥 핵심 답안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연습되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2번 저는 전체 문장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습 상황에 맞춰서 시험장에서 답안 선택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럼 저랑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보실게요. 자, 저희 오늘의 이 부분 마지막 문제는요. 버스 노선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버스 노선 문제는 여러분 정말 빈출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상시에 주의하셔야 될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저와 이 특강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버스 노선이요. 이렇게 세 가지 숫자가 나오죠. 405번, 805번 이렇게 세 자릿수로 나오는데요. 버스 노선을 세 자릿수 이상인 버스 노선을 각각 읽어주실 수 있습니다. 해서 405번 도 스링우라고 준비 시간에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준비 시간에 이렇게 버스 노선 나와 있는 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진짜 대답을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질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他要坐几路公交车 버스 노선의 번호는요. 하오라고 하지 않고 루라고 얘기하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몇 번 버스를 타려고 합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요. 자, 이 문제 접하셨을 때 앞에 두 문제와 유사합니다. 타야오zu어를 여러분들이 그쵸? 바로 하실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너무 긴장하셨거나 헷갈리시거나 하실 때 이거를 기억하시려다가 오히려 405번을 얘기도 못하고 시간이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아직은 조금 연습이 덜 됐는데 시험장에 가서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시험을 봐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1번 대답 선택해 주세요. 자, 405번 버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5번은 405로 公交车 버스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핵심 답안이 뭐다? 405로, 그죠? 405로 이 405번이라는 답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대로 다 완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他要坐 몇 번을 타야 된다?
405루 공交车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노선을 얘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버스 노선 세 자릿수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각각 읽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두 자릿수의 버스 노선이 나오게 된다면요. 일반적인 숫자 도법대로 읽어서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버스 노선 말씀하실 때 번은 how가 아닌 로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짚어본 이 부분의 숫자 번호 문제들 잊지 마시고요. 이 부분 얘기하실 때 최대한 실수 줄여서 6초 안에 완전한 문장 얘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와 3부분 같이 또 포인트 짚어보시도록 할게요. 3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특강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실전 시험장에 가시면요. 질문이 화면에 나와 있지 않고 그림만 나오고 듣기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준비 시간 2초, 답변 시간 15초가 주어지는 대화 완성하기 파트인데요. 자, 3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3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3부분을 학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그냥 이렇게 你喜欢喝咖啡吗?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문제는 이거 라고 공부를 하시면요. 절대 시험장에 가셔서 응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많이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바뀌어도 그 문제를 응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첫 번째 3부분의 질문의 키워드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3부분 질문을 다 듣고 준비 시간 2초 안에 답변 구조를 생각하고 또 답변을 얘기하시기엔 굉장히 벅찹니다. 시간이. 그래서 3부분을 공부하실 때는요. 아니면 시험장에서도 질문 전체를 다 듣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들으시면서 핵심 키워드 다 골라내서 이미 답변 구조가 질문 나올 때 같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해서 공부하실 때 키워드 정리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는 응용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같이 풀어볼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에요. 유사한 문제들을 어떻게 조금씩 바꿔서 다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마지막 3번째 포인트는요. 대화 완성하기 파트다 보니까 그냥 뭔가 암기한 듯한 이런 대화를 얘기하시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한 톤으로 평상시 연습을 해주시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러한 톤으로 유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같이 짚어본 이 3가지 포인트를 살려서 저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저랑 오늘 기호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실 거예요. 질문 읽어보실게요. 你喜欢喝咖啡吗? 여러분,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3부분의 1번 문제로 주로 나옵니다. 굉장히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셔서요. 유창하게 문장이 끊기지 않고 덩어리로 한 3, 4문장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쵸? 답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그쵸? 빈 공간 없이 유창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여러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아까 팁을 알려드렸을 때 그쵸? 중요한 게 질문의 포인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你喜欢이 들리는 순간 기호 문제일 수도 있겠다. 기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기호 문제에 자주 사용되는 답변 구조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기호 중에서도요. 뭔가 음료수의 기호나 먹는 거에 대한 기호를 물어봐요. 인식 관련된 기호를 물어봤을 때는요. 이 답변 구조를 활용해 주시며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답변 구조냐면요. 우선은 너 어떤 걸 좋아해? 라고 했을 때요. 취미가 아닌 어떤 음료의 기호를 물어봤을 때 좋아해 라고 긍정할 거고요.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어느 장소 가서 이거를 마시는지 먹는지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조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뭔지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답변 구조에 해당하는 중국어 문장 보시겠습니다. 你喜欢喝咖啡吗?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니를 워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我喜欢喝咖啡. 자, 빈도를 얘기할 때 저희 어휘에 나와 있습니다. 差不多, 거의, 대체로라는 단어 활용했어요. 자, 거의 대체로 매일 我差不多每天都 모두 뭘 하면요. 去家附近的咖啡厅 집 근처의 카페에 갑니다. 해서 빈도와 거의 매일 가고 어디로 가냐면
집 근처에 카페를 간다 라고 빈도 장소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 얘기할 때요. 가장이라는 最를 활용할게요. 我最喜欢喝的是 가장 마시기 좋아하는 거는 메뉴 하나 외워두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아이스, 얼음冰이란 걸 활용해서 冰美式咖啡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장 좋아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요. 뒤에 카페 생략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冰美式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료의 기호를 물어봤을 때는요. 여러분 답변 구조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긍정, 빈도, 장소, 가장 좋아하는 메뉴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요. 유사한 음료 기호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你喜欢喝饮料吗? 음료라는 단어 나오니까 꼭 외워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음료 마시는 걸 좋아하니? 라는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음료 관련된 기호 문제 나오면 어떤 답변 구조 활용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냐면요. 긍정해 달라. 그다음 똑같이 빈도, 장소 얘기해 주시고요. 가장 좋아하는 메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你喜欢喝饮料吗? 네, 어떻게 긍정합니까? 我很喜欢喝饮料. 자, 저희 빈도 얘기할 때요. 이것도 무조건 정해놓고 가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 거의 매일 한다고 저희가 고정 패턴 그대로 활용할게요. 我差不多每天都까지 빈도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어디를 가냐면 去家附近的咖啡厅 음료도 카페에 가서 마실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전문제 배웠던 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것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죠. 왜냐면 커피도 음료에 속하니까 我最喜欢喝的是冰美式咖啡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응용 연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이렇게 질문에 어휘가 조금 시완되더라도 이 문제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문제다. 내가 배웠던 답변 구조, 내가 강의에서 배웠던 답변 이 스크립트를 어떻게 비슷한 문제 응용을 할 수 있을까를 꼭 정리를 해보신 후에 시험장에 가시면요.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저희 세 번째 문제는요. 음료가 아닌 과일의 기호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과일이긴 하지만 먹는 거죠. 질문 같이 보시면요. 你喜欢吃水果吗? 你喜欢吃水果吗? 과일 드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답변 구조 여러분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자, 먹는 거에 대한 기호를 물어봤을 때 답변 구조는 그렇다. 빈도, 장소, 어디서 자주 먹는지,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과일, 메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얘기해 주세요. 자, 저희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我很喜欢吃水果. 저희 과일도 매일 먹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봤던 문제에서 빈도 그대로 활용할게요. 我差不多每天都까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去家附近的水果店. 매일 먹으니까 과일 가게 가서 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카페가 아닌 뭐만 바꿔주시면 돼요. 카페팅을 水果店, 과일 가게, 장소만 치환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메뉴도 저희가 사과라는 단어 활용했어요. 苹果. 그래서 아까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자리에 뭐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我最喜欢吃的是 이거는 마시는 게 아닌 먹는 거니까 가장 먹기 좋아하는 건 苹果, 사과다라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료가 아닌 과일 혹은 다른 먹는 거에 대한 기호가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뭐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자주 가는 장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마시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먹기 좋아하는 먹기 좋아하는 이 동사를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세 가지 문제들 어떻게 응용되었는지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말로 연습해 보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3부분에 마지막 문제로 또 조금 유사하지만 다른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건 정말 전형적인 기호 문제인데요. 취미를 물어보는 문제와 유사합니다. 보실까요? 你常运动吗? 자주 뭐뭐 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앞에 나온 문제들도 喜欢이란 단어가 아니라 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물어보더라도 똑같이 기호 문제다. 자주 뭐뭐를 하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你喜欢 문제와 유사한 문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운동하세요? 자, 여러분 저희 앞에 배웠던 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 운동 좋아한다. 我常运动. 자, 그다음 아까 저희가 앞에 배웠던 문장은요. 빈도 장소였어요. 답변 구조가. 그럼 빈도 장소 그대로 활용해서 我差不多每天都去. 어디 가냐면 집 근처에 공원 가도 되겠죠. 家附近的公园. 그다음에 저희가 운동은 좀 범위가 크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좋아하는 운동 얘기할 수 있어요. 我最喜欢做的事 동사 바꿔서 跑步 아니면 我最喜欢做的事什么运动 무슨 운동이다. 我最喜欢跑步我最喜欢뭐爬山我最喜欢뭐뭐뭐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방금 제가 바샨이라고 할 경우에는 집 근처에 공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뭐 집 근처에 산을 간다 이렇게 조금의 그 목적어에 따라서 앞에 장소는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실 수도 있냐면 자 긍정할게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빈도 장소까지는 똑같고요. 자 우리 운동이나 어떤 취미가 나올 경우에는요.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좋은 점을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你常运动吗?我常运动. 자, 빈도 장소 똑같이 갖고 나와서요. 我差不多每天都까지 살리고 去家附近的公园 운동은 공원 가서 한다. 장소 공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뭔지 얘기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좋은 점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运动 첫 번째 좋은 점은요. 对身体很好 건강에도 좋고요. 而且 게다가 가능하다 可以 완화시키다란 단어 缓解를 썼고요. 스트레스란 단어 压力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만 可以缓解压力,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는 답변을 써주시면요. 또 유사하게 저희가 먹는 거에 대한 기호 말고요.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노래 자주 불러? 너 춤추는 거 좋아해? 이렇게 저희가 취미로 볼 수 있는 동사에 대한 기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점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저와 함께 3부분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2부분, 3부분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짚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희 오랜만에 저중특강을 찾아뵈서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2, 3부분 짚어본 포인트들 반드시 2부로 내가 익숙하게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고요. 시험장에 가셨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내가 집에서 연습했던 컨디션대로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고 배운 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준비 시간에 잘 활용해 주셔서 준비 시간에 꼭 해야 되는 점들 제가 2, 3부분에 말씀드린 부분들 잘 활용해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별탈 없으면 별일 없으면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도 찾아뵐게요. 再见.